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제목에서 느끼셨다시피 오늘은 좀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뭐 최근 제 동영상을 쭉 보셨던 분들은 이미 이제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작은 채널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큰 채널도 아니지만 지금 한 2,005만 명, 2만 5천 명 정도의 구독자분이 계신데, 저는 현재 상황을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우리 스스로가 이제 꽃샘추위라고 할까요? 한 번 더 견뎌내야 되는 그런 시기, 잘 견뎌내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본인 일을 충실히 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해도 견뎌지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견뎌내는 일을 감당해야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제 일들 겪으면서 어떤 새로운 좀 더 적극적으로 사표현을 하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 때도 힘이 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 뜻이 원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그만큼 경험을 가진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저는 1960년대 후반부에 태어났고요. 이게 제 고향은 경남 거창이고 여기 자전거를 탄 꼬맹이가 어릴 때 접니다. 네. 자, 먼저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저는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을 오늘 말씀드릴 텐데 짧게나마 좀 남의 이야기를 듣고 제 판단을 하는 그런 나이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예. 제 색깔, 제가 보는 시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조금 어색하신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지금 가장 가르는 많은 것들이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보 보수 이런 거를 언급하고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저는 진보 보수란 말을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분법이고 적대적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정치 분석가들이나 각 정당의 공작이라고 하죠. 정치 엔지니어링을 하는 사람,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표심을 분석할 때 쓰는 제한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일반화된 것이죠. 기본적으로 적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저는 좋아하지 않고요. 물론 투표를 할 때는 누구를 정해서 투표를 하죠. 그리고 저희 채널은 다 느끼시겠지만 누구를 추종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있고 그리고 제가 먼저 있고 어떤 주어진 정치 상황에서 우리 전체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선택을 그때그때 할 따름이에요. 저는 가만히 있지 않고 정치가 바뀌면 그게 바뀐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단순하고도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실제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어느 진영이냐, 누구 편이냐 이거죠. 저는 그런 일을 하려고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 정도는 아닙니다. 그 다음 그건 있죠.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는 뭐냐. 이거 옛날부터 계기가 됐으면 이런 말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오늘 계기가 되네요. 세상이 흐름이 바뀌니까 또.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좋은 정치라는 것은 국민이 더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는 정치가, 그래서 그 국민한테 기대는 정치. 왜냐하면 다음에 더 뛰어난 지도자가 그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치고, 나쁜 정치는 국민들이 더 무지하기를 원하는 정치입니다. 이거는 뒤에 뭘 빼앗아 가겠다라는 착취의 저희가 숨어 있는 것이죠. 우리 또 이런 대통령들 경험해 봤고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추종할 리가 있겠습니까? 선택하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름의 또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굳이 저를 어떤 파로 분류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파라고 그러면 늘 이야기해 드립니다. 저는 우리파라고. 우리가 제일 소중하다고. 그래서 우리의 정의가 중요할 따름이지 어디까지를 우리로 볼 것인지가. 저는 우리를 위하는 파입니다. 우리파죠.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그들의 기준이 제시하는 그 태도로 저는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파가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내부에서 그럴 수 있고 우리 중인데 갈라서 싸우고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 전체가 우리고
또 해외랑 다른 나라랑 분쟁이 있으면 그들만의 우리예요. 자기들의 우리죠. 네. 그런 우리와 대결 구도를 그런 두 우리가 대결 국면을 벌일 때 파국이 항상 반드시 파국이 나는 거 아니에요. 더 큰 우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아울러서. 네. 우리라는 것은 테두리라는 말이잖아요. 네. 우리 테두리에 들어오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 테두리 어디까지 치느냐, 그거는 그 우리가 가지는 함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어느 정도 큰 그릇을 가지고 있느냐. 네. 그래서 이 우리란 말은 포용력을 동시에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진보 보수 이런 거랑 큰 차이가 있는 멋있는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더 큰 우리, 상대방에 대한 배척을 의미하지 않는, 더 키우면서 더 큰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파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민족에만 국한될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현재는 그렇게 국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 자, 그리고 우리 가족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되게 좀 쑥스럽긴 한데 저런 사람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아요. 자식이 평생 없을 줄 알았는데 늦게 2년이 돼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봤어요. 예, 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제 아내고, 그 다음 세 딸을 뒀어요. 연년생이에요. 예, 제일 큰 딸은 보담이, 가운데 막내 마고, 제일 왼쪽에 운우. 보담이라는 이름은 보듬어서 안아준다는 의미로 제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맏딸이니까 괜찮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다음 둘째 운우는 뒤에 영어로 적어놨죠. 알파벳을 적어놨는데 이거는 라틴어에서 따온 말이에요. 라틴어에서 운우는 1이거든요. 1. 그래서 보통 셋 이상을 키우다 보면 가운데나 둘째들이 좀 두리뭉실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라고, 넌 너만의 개성을 가지고 살라고 운우라고 이름을 지어줬고, 우리말 어감도 괜찮아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또 하나는 운우가 1라고 최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라틴어에서 용례도 그렇게 쓰이고 있어요. 파생된 단어들을 보면. 그래서 이거는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남북 통일을 희망하는 그런 느낌, 우리 민족이 언젠가는 같이 하나 돼서 번영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기대한다는 의미에서 셋 중에 하나한테는 꼭 그런 이름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 둘째한테 그런 이름을 줬고요. 셋째 마고, 셋째 딸인데 이번에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네, 갔는데 얘는 셋째 딸을 놓으니까 주위에서 그런 시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많이 화가 났어요. 뭐 제가 화가 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새로 태어난 아기한테 너는 선택받지 못했다, 2선이 1선이 아니고 2선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은사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는 제 기준에서는 참 애한테 못할 짓을 한다, 세상에 태어난 애를 축복해주는 못할 망정, 예? 서운한 기색이 있는 거를 말을 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 생각이 들어서 가장 강력한 여자아이 이름으로서 가장 강력한 이름을 지어주자,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마고 할머니가 마고고, 매기, 마가렛, 그리고 마리아, 뭐 다 그런 거와 어원이 겹치는 강력한 여성 지도자의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마고라고 지어졌지요. 그리고 우리 가족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보면, 저는 최 씨예요. 전주 최 씨예요. 그래서 저희 아마 고조나 고고조 할아버지 때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넘어오신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저희 그 할아버지가 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감이 이쪽으로 발령을 받아서 올 때 따라왔다고 해요. 그런데 새로운 동네에서 너무 심하게 해서 평판이 안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때 자손들이 근처 시골로 숨었다고 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눈에 띌까 봐 무서워서 밤에 몰래 와서 명절에 벌초를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런 전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상도 사람이 된 것이고요. 지금도 경상도 억양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일본으로 밀항을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일본 도쿄에서 고생을 좀 하시다가 그 당시는 일본에서의 새로운 신천지, 새로운 개척지인 사할린으로 이주를 하게 되시고, 그래서 우리 이제 고모나 뭐 삼촌들도 거기서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학교까지도 다니시고, 거기서 할아버지는 그 당시 이제 공사 발주가 많았는데 일부 한국인 노무자들을 데리고 일을 하시는 공사의 감독이고, 일본 정부의 일본 관의 관급 공사를 수주했을 정도로 정확하고 열심히이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 업자들이 훨씬 많았겠죠. 예, 거기를 경쟁해서 이겨서 일을 더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래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우리 할아버지는 하셨고,
해방되기 1년 전에 사할린에서 이제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시고 그 이후에 돈 관리는 좀 잘못됐어요. 그랬다고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그런 면이 있으신 거고, 돌아오셔서 동네 앞 개천에 보호공사를 하는데 나라에서 받은 예산을 공사업자와 이제 지방 관리들이 빼먹는 걸 보고 분통을 터뜨리셔서 그 당시 옛날인데 국회에 가셔가지고 이 예산을 다시 배정받아서 보호공사를 다시 한 전례가 있으신 분입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그 보가 짱짱하게 그냥 있어요. 저는 그 보를 볼 때마다 우리 이제 할아버지 생각이 나긴 합니다. 반면에 제 외할머니 쪽은, 이게 그 외할머니 시골 마을이고 제 이제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인데, 6.25 때 아마 20대 중반쯤 되셨을 거예요. 제 막내 제 외삼촌이가 태어나셨을 때, 그때 이제 폐조하던 북한군이, 이게 지금 덕유산 기슭이거든요. 백두대간 미치고, 그래서 낮에는 국군, 밤에는 인민군, 요런 데예요. 그래서 계속 밥을 해달라고 이제 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역정을 내셨는데, 그 총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제 그때 혼자 되셨는데 외할머니 글자도 모르시거든요. 돌아가셨을 때까지. 그렇지만 이 동네에서 최고의 부자로, 제가 안 하시고 억척의로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사를 돌아보면은 우리 현대사의 기억들이 녹아 있습니다. 엄청 최악의 경우는 아니죠. 그렇지만 뭐 저보다 더 독특하고 더 어려운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그런 동참한다는 그런 기억이 있다는 차원에서 여러분 중에 하나라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역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어디 가면 가문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좀 배격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느낌도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공부를 하러 가서 8년을 머무는데, 이게 그 당시 갓 건너간 그 해예요. 마침 이 분야는 당시에 미국이 투자를 많이 하는 분야라서 제 경제적 부담 없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분야는 생물학이나 바이오 이런 분야고요. 이거는 미국 가서 처음으로 어디 학회에 갔을 때 찍은 것 같아요. 워싱턴 DC. 그래서 미국인 친구들이고요, 당시에. 그래서 거기서 박사를 하고, 그다음 노스캐롤라이나의 랄리에 있는 어떤 학교에 가서 이제 박사후 연수 과정을 거치고, 그 당시 지도교수와 밑에 있던 다른 교수의 사진, 그리고 중국인 동료들의 사진입니다. 이후에 한국을 와서 대전에 있는 국책연구소에서 잠깐 일을 하다가 서울로 와서 외국계 기업에서 잠깐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는 이제 우리 대기업에 사는 제약기업에 가서 제가 종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사업개발이라는 걸 했어요. 사업개발이라는 것은 그거죠. 우리 회사의 먹거리를 기획하고 찾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뭐 인수합병, 라이센스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자, 그 당시 제가 이제 강하게 추진하고자 했던 일이, 그 당시 이제 우리 메르스 이런 게 돌아서 희생이 좀 있었고, 생산하자. 현재 우리나라에 생산하는 독감은 다 계란에서 만드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키워서.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화이자 백신이나 다른 백신들은 새로운 타입의 백신이죠. 그때 그런 기술을 가진 미국 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우리가 그걸 권리를 가져와서 우리가 하자, 이런 기획을 좀 오랫동안 했었고, 관련된 출장도 많이 다녔었습니다. 결국 잘 이루어지지는 못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바이오 분야 관련 협회로 옮겨서 사무처장직을 좀 수행을 하면서 나라 전체 바이오 산업의 어떤 발전 방향, 모색, 현재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일들을 또 몇 년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업계와 정부의 중간자 역할을 해서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좋은 시야가 기회가 됐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양쪽에 끼인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려웠던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 중에 가끔 업계 이야기도 하고, 또 정부 관계자들, 이런 보통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운 이제 정부 당국자들을 많이 만났었거든요, 당시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래서 그런 일들도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무슨 계약건으로 업계 관계자와 이렇게 뭐 계약을 하는 장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던 게 한중일 바이오 산업, 이 부분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중일 바이오 산업 그대로 놔두면은 서구의 비싼 약을 그냥 소비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생적인 바이오 산업을 키우자. 그럼 시장, 기술, 자금 이런 게 세 나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역량을 3국이 한데 모여야 된다. 힘을 합쳐야 된다.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냈고, 중국과 일본의 출장을 여럿 다니면서 그걸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고 또 당시 바이오 투자 펀드라는 게 있었죠. 그때 이명박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버릴이라고 미국의 뭐죠? 벤처 캐피탈을 운영하는 사람이죠. 저기하고 엮어서 사우디의 국부 펀드하고 엮어서 크게 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당시에 이제 그게 터지죠. 금융위기. 그래서 또 잘 안 풀리고. 그러면서 많이 좀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일도 있었네요. 그 당시 이제 서울시하고 보스턴하고 뭐가 있었어요. 2011년. 자, 얼굴 안면에 있으신 분이 보이시죠? 그래서 그때 서울시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미국 동부의 주요 지역을 돌면서 발표도 하고 미팅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 채널의 상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희 채널에 보이는 그림이죠. 세상 돌아보기, 거스트 앤드 던더 이렇게 돼 있죠. 보자야, 이 세상 돌아보기라는 것은 여러 분야를 다루겠다는 의미로 돌아보기라는 말을 쓴 거예요. 지금은 이제 군사 쪽으로 많이 돼 있고 언어나 역사, 정치 부분이 다른 좀 빠져 있는 상태인데 그걸 조만간 다시 통합을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두 채널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았고 또 그런 것들이 한 군데 모여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번 계기로 또 다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이따 예전에 요즘에 이제 구독자가 되신 분들은 못 보셨을 좀 어설픈 동영상들을 좀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돌아보기라는 의미는 또 돌려보기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한 게 본 게 참 우리한테 주어지는 생각을 참 강요를 받고 많이 사는구나.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 부모한테 사회 진출해서 사회한테 그래서 참 답답했구나. 나이가 드니까 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돌려본다는 거 서구에서도 비판적 사고라는 그런 말이 있지만 그거 갖고는 좀 부족한 그런 되게 분석을 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정확한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돌려보는 거. 자, 그래서 새롭고 바른 시선이 좀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안정이 될 수 있는 오히려 그리고 세상과 더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돌려보기, 이리저리 돌려본다는 의미죠. 그래서 돌아보기에 그런 뜻이 들어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장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나무 사진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무하고 산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세기가 일일이 어려울 정도로의 많은 출장들이 있고 가는 동안 시간이 있으면 그 지역 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문화 역사를 느껴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뭐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시각의 다양성이라는 면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나무를 좋아해요. 나무라는 게 생명을 상징하죠. 어떻게 보면 인간이죠. 하늘을 향해서 가죠. 하지만 하늘에 닿을 수는 없죠. 하늘에 있긴 하지만 항상 하늘 더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한다는 거, 우리가 열망을 한다는 거, 그리고 방향이 있다는 거, 염원이죠. 지금 내가 튼튼해야지 버티죠. 튼튼해야지 더 높이 올라가고 또 오랫동안 기회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목을 보면은 신령스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이거는 괴산 청안초등학교에 있는 은행나무예요. 교정에 있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어서 이 사진을 제가 제 채널 대표 사진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나무가 아무리 훌륭하고 나이가 먹고 덩치가 크고 우람하더라도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무는 어떻게 보면은 하루살이 목숨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무를 볼 때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흐름과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렇지만 나무는 나무의 할 일을 해야 되겠죠. 버티면서. 그래서 뭐 진인사 대천명이다 그런 말이 잘 어울리는 말이고 우리 동양의 사고에 있는 말 표현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제 상징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 먼저 이게 오토바이 사진 눈에 띄실 텐데 이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오토바이는 저의 되게 소중한 취미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왜냐면 오토바이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그런 편견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이유는 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토바이는 저한테는 말 타기와 비슷한 취미고 저를 지켜주고 있는 취미이기도 하죠. 예전에는 자전거를 제가 오래 탔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오토바이를 넘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여기는 경기도 연천에 있는 계암마루입니다. 상당히 좋은 곳이죠. 저 앞에 한탄강인지 임진강인지 그럴 겁니다. 그 너머 쪽은 저 멀리 보이는 곳은 북한 땅이고 그리고 인간의 흔적이 잘 느끼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직장 생활을 하다가 건강에 큰 적신호가 오셔서 여러분하고 인연이 안 됐을 수가 있어요. 현대 의학의 도움이 없었으면. 그래서 그런 게 닥쳤고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은 화병이죠. 화병. 어떤 관계에서 오는 안 풀렸을 때
오늘 뒤틀리면 결국엔 뭐가 터져 나가잖아요. 계속 압력을 가하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은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몸을 추스리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개인적인 일까지 겹치면서 고통이 좀 있었죠. 자, 그 와중에서 평생 한자라고는 제 이름 석자도 겨우밖에 못 쓰는 서양식 교육을 받고 서양에서 살아온 사람, 영어가 훨씬 친숙했던 저한테 동양의 지혜에 좀 눈을 뜨게 됐어요. 뭐 옥편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한자 찾아가면서 동양, 왜냐면 허전했기 때문에 서양 학문의 한계, 그런 거, 그리고 어떤 내 생명이 끝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에까지 도달했을 때 그 한계성, 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는 것이죠. 평생을 투자해서 배웠는데.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됐고, 여기 보면 이제 거스트 앤 던더라고 영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세상 돌아보기 거스트 앤 던더잖아요. 바람과 우레입니다. 바람과 우레고, 이거는 주역의 풍내 이케에서 온 거예요. 이 개는 저한테 많은 인연이 있는 개예요. 그래서 이게 내 천성이구나. 풍내 이기 괴가 의미하는 것이 나의 천성이구나. 이거를 제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서 더욱더 느끼게 해줬기 때문에 저한테 상당히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풍내기의 의미가 내 삶이 저기가 맞으면은 내가 제일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이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바람과 우레를 씁니다. 자, 그래요. 이제 봄이죠. 영어로 스프링이면 참 이름을 잘 지었죠. 움츠렸다 팍 튀어오르는 게 스프링이죠. 영어로도 거기에 또 봄이라는 의미도 쓰고, 우리말에서 봄이라는 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말이 있죠. 봄은 저는 본다라고 봐요. 본다. 여름은 열린다는 뜻이잖아요. 가을은 가실한다, 수확한다는 뜻입니다. 순 우리말로 지금 쓰지 않지만, 겨울은 겨우겨우 버틴다. 저는 거기서 왔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큰 꽃샘추위가 봄을 맞아서 찾아왔는데, 우리 꽃샘추위가 와서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찍 꽃을 피웠던 화초들이 죽기도 하고 싹이 죽기도 하고 들뜨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싹이 죽지 않게 지금은 버팀돌하고 디딤돌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제가 유튜브가 없었으면 아마 계속 그 원둔의 생활을 왜냐면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제 주어진 환경에서. 그래서 여러분과 대중들 앞에 얼굴을 들이밀 일이 전혀 없었을 텐데, 유튜브라는 새로운 세상의 도구가 생겼죠. 그래서 그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시 이어진 그런 계기가 됐고, 요즘 세상에 아주 강력한 도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이 채널을 좀 더 강하게 만들고 좀 더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채널로 만들어서 제대로 된 버팀돌하고 디딤돌이 돼야 되겠다. 적정한 크기를 갖추고 적정한 강도를 가진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제가 행복하겠다. 나의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힘도 더 나더라고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그래서 예전에 얼굴을 달고 내놓고 이런 영상을 했을 때는 사람이 말이라는 게 진심이 전달돼야 되는 거잖아요. 나의 마음이. 그런데 얼굴을 숨기고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울렁증에도 불구하고 여러분한테 얼굴을 이렇게 들이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제가 제 뜻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세상의 흐름이 또 저를 그렇게 만들고 있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히 여러분들이 가진 기분을 좀 더 저한테 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뭐 부끄러운 부분도 많죠. 그렇지만 이런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으신 부분만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는 좀 더 자주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다음 주에 저희 집 수리가 있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집을 비워야 돼요. 그래서 영상으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그 사이 제가 옛날에 따로 정리해놨던 동영상을 미리 예약을 해서 그것으로 새로운 동영상을 올리는 것을 잠깐 대체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조만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